노인 건강의 적,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왜 자꾸 자다 깰까? 안녕하세요. 20년 차내과 및 수면 전문의 김서윤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바로 별표, 야간뇨 별표와 별표, 수면의 단절 별표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밤에 자다 깨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방광이 약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아 비뇨기과나 내과에서 방광 초음파, 심장 초음파, 신장 기능 검사까지 다 받아보시죠. 하지만 결과는 대개 정상으로 나옵니다. 의사는 수치상으론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정작 밤마다 3, 4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머리가 돌처럼 무겁고 아침이 두렵습니다. 도대체 검사 결과와 실제 고통 사이의 이 괴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가 지난 10년 동안 3만 명의 한국인을 추적 관찰한 방대한 데이터는 그 충격적인 실체를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 성인 10명 중 7명이 겪고 있는 이 증상의 진짜 원인은 방광이라는 그릇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 정상 수치 뒤에 숨겨진 미세한 불균형. 표면적인 검사 수치는 장기의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지만 우리 몸의 별표, 체의 흐름,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별표과 별표 신경계의 예민도, 별표까지는 실시간으로 포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밤에 깨는 진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혈액의 농축, 저녁에 물을 마시면 소변이 나올까 봐 참는 행위가 오히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에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세포외액의 정체,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웠을 때 신장으로 쏟아지는 현상입니다. 자율신경의 과각성, 몸은 피곤하지만 신경계가 경계태세를 늦추지 못해 아주 작은 방광 자극에도 뇌를 깨워버리는 상태입니다. 왜 물을 참는 것이 독이 되는가? 가장 큰 오해는 저녁에 물을 안 마셔야 소변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적인 펌프가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 속에 삼투압이 올라가고 뇌의 시상하부는 이를 가뭄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몸은 혈액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광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을 뒤집고 왜 저녁에 물 한 잔이 오히려 보약이 될 수 있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 안 마시면 생기는 노인 건강위기, 수분 제한이 부르는 방광 알람자,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저녁 7시 이후 금수라는 철칙이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알람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해보죠. 1. 혈액 농축의 위험과 뇌의 생존 전략. 우리가 물 섭취를 제한하면 혈액 내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혈액은 마치 걸쭉한 시럽처럼 농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별표, 혈장 삼투압 상승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이 농축되면 미세혈관을 흐르는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세포로 전달되는 산소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는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뇌는 잠을 자는 것보다 혈액의 농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신장은 혈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과 과정을 비정상적으로 조절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압력 변화가 방광신경을 자극합니다. 즉,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깨는 것이 아니라 뇌가 혈액 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방광에 가짜 신호를 보내 깨우는 것입니다. 이 방광의 조기 경보 시스템, 오작동. 정상적인 상태의 방광은 보통 300에서 400mm 정도의 소변이 차야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해 혈액이 농축되고 전해질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방광 점막과 주변 신경계가 고도의 경계 상태에 돌입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소변이 불과 50에서 100mm만 차도 방광신경이 지금 당장 비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뇌에 강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을 때 막상 소변량은 얼마 되지 않아 허탈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방광 기능의 저하가 아니라 수분 부족으로 인한 신경계의 과민 반응입니다.
3. 노화와 갈증 감각의 퇴화, 특히 노년층에게 이 문제가 치명적인 이유는 갈증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혈액이 농축되면 즉각 갈증을 느껴 물을 찾지만 고령자는 몸이 수분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몸은 갈증 신호를 보내는 대신 별표 잠을 깨우는 방식 별표로 생존을 도모하게 됩니다. 밤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는 행위는 사실 우리 몸이 지금 혈액이 너무 끈적하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물을 참는 습관이 길어질수록 방광의 신경 말단은 만성적으로 예민해지며 결국 이는 어떤 약으로도 고치기 힘든 고착화된 야간뇨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4. 수면의 질과 전신 건강의 붕괴.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깊은 수면, NREM 3단계로 진입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수면이 끊기면 심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며 뇌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저녁에 물을 참는 사소한 습관이 심혈관 질환, 치매, 만성 피로라는 거대한 질병의 파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물뿐만 아니라 소금이 이 문제의 핵심 열쇠가 되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싱겁게 먹으면 노인 건강 해친다. 저염식과 야간뇨의 상관관계. 이제 우리는 물만큼이나 중요한, 하지만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별표 소금, 나트륨, 별표의 진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 나트륨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수분 저장고에 열쇠. 많은 어르신이 고혈압과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을 마치 독약처럼 멀리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국물도 안 마시고 간도 안 해서 먹어요 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말씀하시죠. 하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극단적인 저염식이 오히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혈액이 적정한 부피를 유지하며 혈관 내에 머물기 위해서는 별표 삼투압 별표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삼투압을 결정하는 핵심 물질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소금은 혈관 안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아두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몸속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혈관은 더 이상 수분을 꽉 잡고 있을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낮과 밤의 수분 이동, 중력의 배신, 나트륨 부족으로 혈관이 붙잡지 못한 수분은 어디로 갈까요? 수분은 혈관 벽을 빠져나와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인 간질로 스며듭니다. 낮 시간,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중력은 이 빠져나온 수분을 몸의 가장 낮은 곳, 즉 발목과 종아리로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후만 되면 다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으며 신발이 꽉 끼는 이유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별표 의존성 부종 별표이라고 합니다. 밤 시간, 문제는 우리가 침대에 누웠을 때 시작됩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중력의 영향이 전신으로 분산됩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엄청난 양의 수분이 다시 혈관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어와 혈류를 타고 심장과 신장으로 한꺼번에 몰려갑니다. 신장은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을 보고 비상사태다. 체액이 너무 많으니 빨리 배출해야 한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때부터 신장은 풀가동되어 소변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은 깊은 잠에 든 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방광이 팽창하는 느낌을 받으며 깨어나게 됩니다. 즉,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낮 동안 다리에 저장해두었던 물폭탄이 밤에 터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3. 박민재님의 사례로 본 저염식의 역설. 68세 박민재님의 사례는 매우 전형적입니다. 그는 심혈관 건강을 위해 8년 넘게 모든 음식에서 소금을 배제했습니다. 김치도 물에 헹궈 먹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매일 밤 3-4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중 나트륨 수치는 정상 범위의 턱걸이 수준이었습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체액을 붙잡아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죠. 저는 그에게 오히려 소금을 조금 더 드셔야 합니다
라고 처방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주 약간의 간을 더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자 놀랍게도 2주 만에 야간요 횟수가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혈관이 수분을 밤새 잘 붙잡고 있게 되자 신장이 밤늦게 과부하에 걸릴 일이 사라진 것입니다. 적절한 소금 섭취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높인 역설적 치료의 결과였습니다. 노인 건강과 숙면을 방해하는 이유, 체액의 양적인 균형, 수분과 소금이 맞춰졌더라도 여전히 밤에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곳은 방광 주변을 감싸고 있는 별표 미세혈관과 신경망 별표입니다. 1. 조용한 침입자, 저강도 만성염증. 우리는 흔히 염증이라고 하면 열이 나고 붓고 통증이 있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년기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별표 저강도 만성염증, 로그레이드 인플러메이션 별표입니다. 이는 마치 꺼지지 않는 숯불처럼 우리 몸속 미세혈관 벽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방광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감각기관 중 하나입니다. 방광벽에는 수많은 미세혈관이 분포하여 신경말단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으로 인해 이 미세혈관들이 딱딱해지거나 좁아지면 내피세포 기능 저하, 방광신경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굶주린 신경의 반란, 급박료의 기전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별표 신경 과민성, 뉴럴 하이퍼센서티버티 별표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방광신경은 소변이 가득 찰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지만 염증으로 손상된 신경은 방광에 소변이 아주 조금만 고여도 지금 당장 배출하지 않으면 방광이 터질 것 같다는 잘못된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데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찔끔 나오거나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방광의 용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방광 주변 신경이 염증으로 인해 자극 역치가 낮아져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즉, 신경이 배고프고 힘들어서 뇌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3. 염증을 가중시키는 생활습관들. 이 저강도 염증은 어디에서 올까요?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혈당의 변동,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조절이 불안정하면 혈관 내벽이 설탕물에 절여지듯 손상됩니다. 가공식품, 첨가물과 정제당은 몸속 염증 수치, CRP를 높입니다.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은 미세혈관의 수축과 이완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인천에 사시는 62세 이선희님은 당뇨 수치는 경계선이었지만 항상 피로를 달고 사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의 상한선에 걸쳐 있었죠. 이분께 방광약 대신 항산화 식단과 미세혈관 순환을 돕는 생활 리듬을 처방하자 방광 주변 신경이 안정을 찾으며 야간 배뇨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방광을 고치는 길은 혈관과 염증을 관리하는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노인 건강을 위한 자율신경 조절. 왜 따뜻한 물이 방광을 진정시킬까? 이제 우리는 수분과 염분, 그리고 염증이라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몸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즉 별표 자율신경계 별표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1. 교감신경의 야간 통행금지. 이반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엑셀러레이터인 교감신경과 브레이크인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활동 에너지를 만들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주도권을 잡아 몸을 이완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정상적인 숙면 상태라면 부교감신경이 방광 근육, 배뇨근, 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넓혀줍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노년층은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는 별표, 과각성 상태 별표에 머뭅니다. 몸은 침대에 있지만 신경계는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짜 알람에 속는 내 자율신경 불균형의 결과 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에서는 방광 근육이 딱딱하게 긴장합니다. 그릇이 유연하게 늘어나지 못하니 소변이 조금만 차도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때 뇌는 방광이 터질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여러분을 강제로 깨웁니다. 자다가 깨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잠이 달아나는 분들은 전형적인 자율신경 불균형 상태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이 불안정해져 이 예민함은 극에 달합니다. 뇌는 생존 모드를 유지하느라 방광에서 오는 아주 미세한 자극조차 위험 신호로 증폭시켜 받아들입니다. 3. 따뜻한 물 한 잔의 과학. 미주신경의 스위치를 켜라. 여기서 별표 따뜻한 물 한 잔 별표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과 식도 주변에는 부교감 신경의 핵심 줄기인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이 지나갑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따뜻한 물이 이 부위를 통과하면 미주신경은 즉각적으로 뇌에 이제 안전하다, 휴식해도 좋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온열 자극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박수를 낮추며 긴장되어 있던 방광 근육을 물리적으로 이완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은 신경계를 위한 따뜻한 담요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방광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물은 방광의 저장 능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천연 이완제입니다. 노인 건강치 특히 레몬의 효능, 염증 완화와 칼륨의 놀라운 역할 자율신경이 진정되었다면 이제 그 효과를 굳히고 신진대사의 균형을 완성할 별표 비밀병기 별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엌에서 쉽게 찾는 레몬입니다. 1.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혈관 내피의 수리공. 앞서 파트 4에서 말씀드린 미세혈관 염증을 기억하시나요?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헤스페리딘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방광 주변의 미세혈관이 건강해지면 신경말단의 영양 공급이 정상화됩니다. 즉, 레몬은 방광신경이 배고파서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혈관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방광의 예민도, 자극 역치가 높아져 소량의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 칼륨과 나트륨의 정교한 댄스, 전해질 펌프 파트 3에서 소금이 수분을 붙잡아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소금, 나트륨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혈압이 오르거나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레몬 속에 칼륨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세포막 펌프를 작동시켜 체액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나트륨이 혈관 안에 물을 가두는 역할이라면 칼륨은 그 수분이 필요한 세포 안팎으로 적절히 이동하도록 길을 터줍니다. 레몬 한 조각에 든 천연 칼륨은 소금 한 꼬집과 만나 최상의 전해질 균형을 이룹니다. 이 균형이 잡혀야만 낮에 다리로 쏠렸던 수분이 밤에 신장으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아로마 테라피와 근육 안정의 이중 효과. 레몬의 효능은 영양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레몬 껍질에서 나오는 시트러스 향은 뇌의 변연계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또한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야간 경련 환자들에게 레몬 소금물은 훌륭한 처방이 됩니다. 경련은 대개 전해질 불균형과 순환 정체로 발생하는데 레몬의 구연산과 미네랄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사산물을 빠르게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몬은 염증 제거, 체액 조절, 신경 이완, 근육 안정이라는 4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노인 건강의 핵심 치트키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맛 나는 과일이 아니라 잠든 사이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대사조절제로 레몬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주일 만에 달라지는 노인 건강 비법, 레몬 소금물 요법과 주의사항.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앞서 배운 수분, 염분, 전해질, 염증의 원리를 단 한 잔에 담아내는 별표 레몬 소금물 요법 별표의 정교한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단순히 섞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2. 황금 비율과 준비 단계. 준비물은 간단하지만 질이 중요합니다. 물
약 200에서 250ml의 종이컵 1컵 분량입니다. 온도는 40에서 50°C 셀시어스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입술을 댔을 때 기분 좋게 따스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차가우면 위장과 방광을 수축시킵니다. 소금, 반드시 정제되지 않은 천연 죽염이나 천일염을 사용하십시오. 양은 아주 작은 한 꼬집입니다. 맛을 보았을 때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물맛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혹은 달큰해졌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레몬, 신선한 레몬 얄은 한 조각, 슬라이스이면 충분합니다. 즙만 짜 넣는 것보다 껍질째 넣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속의 에센셜 오일과 항산화 성분이 따뜻한 물에 우러나와 신경 안정을 돕기 때문입니다. 50분 법칙과 마시는 방식의 미야기요법의 핵심은 별표 시간 별표입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마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제조하여 최소 50분 동안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50분일까요?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하고 전해질을 혈관 내에 안착시키며 방광신경이 이완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들이켜면 신장은 이를 넘치는 수분으로 인식해 즉각 배출하려 하지만 조금씩 홀짝이며 마시면 세포 하나하나에 수분이 스며들어 혈액 농도를 부드럽게 낮춥니다. 이 시간 동안 TV를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병행한다면 미주신경 활성화 효과는 배가 됩니다. 3. 임상적 변화의 단계. 이 방법을 실천하면 몸은 단계별로 반응합니다. 1주차, 조정기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부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더라도 깨어났을 때 다시 잠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2주차, 안정기 방광신경의 예민도가 낮아집니다. 예전에는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급박함을 느꼈다면 이제는 방광이 묵직해질 때까지 뇌가 평온을 유지합니다. 3주차, 정착기 자율신경이 이완 모드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밤새 한 번도 깨지 않는 통잠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속출하는 시기입니다. 4. 반드시 지켜야 할 예외와 주의사항. 이 요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이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중증 신부전 환자는 수분과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져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신부전으로 인해 수분 제한 시기를 하고 계신 분 혹은 투석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야간요 환자들에게 이 방법은 부작용 없이 생리적 균형을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자연요법입니다. 요약 및 맺은 말. 오늘 우리는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자꾸 잠에서 깨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인체의 신비로운 체액 조절 시스템을 여행했습니다. 1. 야간요는 방광의 죄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밤에 깨는 것은 방광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이 부족하다는 혈액의 비명이었고 나트륨이 없어 수분을 놓쳐버린 혈관의 눈물이었으며 염증과 스트레스에 지친 신경의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행동해왔습니다. 소변이 무서워 물을 끊었고 혈압이 무서워 소금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극단적인 절제가 오히려 우리 몸의 자정 능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제는 상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적절한 수분과 소금, 그리고 레몬이 주는 항산화의 힘이 결합될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이제 안심하고 자도 좋다는 허락을 내립니다. 이 숙면이 가져오는 전신 건강의 도미노,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치매 유발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씻겨나가고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가 재생됩니다. 야간요를 잡는 것은 단순히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치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라는 거대한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3. 당신의 밤을 위한 마지막 한 문장.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느낀 점은 건강은 대단한 수술이나 비싼 약보다 별표 작고 올바른 습관 별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에 담긴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8시간의 평온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조용한 혁명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안식과 활력을 불어넣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그리고 야간요로 고통받는 모든 분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방광은 평온할 것이고 여러분의 아침은 눈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김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